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되게 오랜만에 켰는데 저는 지금 임신 12주 차고요. 임신에 대해서 느껴졌던 제 몸의 변화나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리고 싶고 또 자랑도 하고 싶고 해서 유튜브를 켰어요. 저는 맨 처음에 입덧이 있거나 다른 증상 때문에 임신을 알게 된 건 아니고요. 산부인과를 방광염 때문에 방문을 했다가 산부인과 선생님이 생리가 좀 늦어지고 있으니까 인테기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다음에 왔을 때 해보고 와라 해가지고 저는 병원에서 나서가지고 밑에 약국에서 임테기를 사서 그날 바로 7월 29일에 임테기를 했는데 임신이 떴어요. 산부인과 선생님도 알고 있었던 건 아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초기였대요. 그냥 자기 느낌이 그랬다고. 7월 29일에 제가 임태기를 해서 꾸꾸를 가진 걸 알았기 때문에 7, 2, 9, 7 플러스 2, 그 다음에 남은 9, 9, 9, 꾸꾸 이렇게 해서 꾸꾸로 지었는데 태명에 쌍자음이 들어가거나 센 발음이 들어가면 안에 태아가 더 잘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안 믿는 척 하지만 꾸꾸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생리 주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쯤 되면 그냥 하겠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도 임태기를 보기 전에 가슴이 좀 아프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는 생리통이 허리로 다 있기 때문에 허리가 뻐근해서 생리를 하겠구나. 광희기한테도 그랬어요. 나 조만간 생리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지금 보면은 임신 증상인 것 같아요. 임태기를 하고 다음날 바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아기 집도 안 보이고 아직 피검사를 하겠느냐. 피검사는 왜냐하면 피검사를 하면 호르몬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호르몬 수치로 알 수가 있다고 해요. 아기 집도 없고 그냥 피검사 하면은 그냥 임신이다 아니다. 이거는 그냥 임태기랑 똑같은 결과라고 돈만 버리는 건데 다음에 그냥 아기 집 보일 때 와서 그때 봐라. 그때 임신을 확인해라. 어차피 안 늦는다. 라고 선생님이 말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아기집 보러 가기 전까지 계속 임태기를 하루에 막 2번씩 했어요. 불안해가지고 혹시나 또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임태기 오류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2줄이 한번 뜨고 나면은 호르몬 때문에 바로 혹시나 유산이 되더라도 계속 한 몇 주간은 2줄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몸 안에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저는 임태기를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다가 그 다음 주인가 병원을 가가지고 난황이랑 애기 집 안에 난황이랑 애기가 있는 걸 봤어요. 난황은 애기들이 탯줄 연결되기 전에, 탯줄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작은 도시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조그맣게 있는데 애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형체 하나와 그 옆에 난황이 조그맣게 있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그렇게 보고 와서 저는 원래 계획돼 있었던 괌 여행을 갔다 왔고요. 본의 아니게 좀 태교 여행으로 갔다 왔었죠. 비행기 탈 때 왜 방사선 엑스레이 검사하잖아요. 이거 뭐지? 안에 뭐 이렇게 있을까봐 몸 검사하고 가방 검사도 하잖아요. 몸 수색하고. 임신했다고 말을 하니까 옆에 다른 통로로 나오게 해서 손으로 여자분이 검사를 해주셨고 그래도 모르니까 저는 극극 초기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조심했었어요. 밤을 갔다 오고 나서 병원을 다시 갔죠. 잘 있나 보기 위해서. 갔다가 심장 소리까지 듣고 왔어요. 심장 소리를 들으면 그때서야 이제 진정한 엄마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랑 산모 수첩을 줘요. 임신 확인서는 나 임신했는데 임신했다고 이제 어디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종이고요. 이제 산모 수첩을 받으면 그때부터 엄마의 그런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진료를 갈 때마다 산모 수첩을 들고 가서 몸무게, 혈압, 재구 그런 거 기록하고 매번 진료를 갈 때마다 산모 수첩은 꼭 챙겨가야 하더라고요. 태아보험을 들 수 있고요. 1차 기형아 검사하기 전에 들어놓는 게 좋아요.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산모나 애기한테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태아보험이랑 산모보험 같이 들어놨어요. 영양제는 저는 임태기 2줄 뜨고 나서 바로 먹기 시작했어요. 심장 소리 뭐 애기 집 다 듣기 전에 저는 임태기 2줄 뜨자마자 인터넷에
임택이 두 줄 뜨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뭐 이렇게 쳐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엽산 비타민 D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서 엽산 800, 비타민 D도 1000으로 구입해가지고 먹고 있다가 심장 소리를 듣고 오메가3를 추가해서 3개를 유산균도 추가해가지고 4개를 먹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유산균, 뭐 밥 먹고 나서 오메가3, 비타민 D, 그리고 뭐 자기 전에 엽산 이런 식으로 나눠서 먹고 있는데 좀 비릿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Q&A 시간에 영양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조리원을 예약했어요. 조리원은 저는 다니는 병원에 거기에 조리원도 같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얼마 전에 다른 조리원으로 바꿨어요. 제일 중요한 거, 나라에서 60만 원을 줘요. 이제 삼성카드 또는 롯데카드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이 가능한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요. 그걸 전화해가지고 나 임신했는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싶다 하면은 임신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해요. 저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을 했고요. 그 안에 포인트처럼 60만 원을 넣어줘요. 그걸 바우처 등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산부인과나 한의원에서만 긁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바우처로. 약국도 안 되고 다른 내과, 소아과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산부인과랑 한의원. 한의원은 산후조리, 한약이나 뭐 이런 걸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는 초음파 한 번 볼 때마다 막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형아 검사하면 훌쩍 또 카드 주면서 바우처를 결제해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하고 문자로도 바우처 뭐 포인트 얼마 차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바우처가 60만 원인데 남는다 하더라고요. 막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병원에 가는 거 아니면 그러면은 아기를 낳고 내 몸 조리를 위해서 한약을 지어 먹는다거나 아니면 수술할 때 진통제 하나를 더 맞는다거나 그 돈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해요. 정말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한 7주 조금 지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미식거리기 시작해요. 정말 하루아침에 삶의 질 하락. 먹고 싶은 거 만약에 딱 생각났잖아요. 이거 먹을까? 해서 그걸 먹는 시뮬레이션을 상상을 해봐요, 혼자. 그러면 갑자기 막 울렁거려요. 평소에 좋아하던 라면 냄새도 갑자기 맡으니까 토가 올라오고 막 토하고 처음에는 토 바로 안 했어요. 저도 입덧만 했어요. 그냥 미식거리기만 하고 토 바로 직전까지 막 이러고 나 그때 좀 절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입덧이 너무 제 딴에는 심하다고 생각해서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입덧이 너무 심하다. 그 정도는 보통 되게 참으신다. 토만 안 하면 괜찮다. 근데 토도 하루에 뭐 한두 번, 뭐 두세 번 이렇게는 괜찮은데 막 7, 8번 하면은 자궁의 수축 요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에 와라 하셨는데 토가 딱 시작이 되니까 진짜 큰일 났네. 저는 엄마가 엄마가 입덧을 안 했거든요. 저 가졌을 때. 그래서 저는 뭔가 당연하게 저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입덧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되게 순탄하게 보낼 줄 알았어요. 태몽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가 카톡이 왔어요. 나 네 태몽 꾼 것 같다고. 엄청 넓은 바다에, 정말 넓은 바다에 동물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자기 발 밑에 엄청 큰 거북이 2마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 마리 이렇게 들어올려가지고 우와 하면서 보고 있는 밑에 있던 거북이 친구가 내 친구가 막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내려주니까 둘이 저기 막 수평선 향해서 헤엄쳐서 갔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좀 신기했던 게 제가 이걸 친구한테 듣기 전에 거북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게 태몽이라고 하기엔 좀 그랬던 게 제가 부엌에 거북이 밥을 주는데 거북이가 밥을 너무 느리게 먹으니까 제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봐주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그건 태몽이 솔직히 아닌 것 같은데 거북이가 저한테도 나오고 제 친구한테도 나오니까 좀 뭔가 연관 짓게 되는 괜히. 그 다음에 제가 제주도 갔을 때 태몽을 드디어 꿨어요. 하고 일어났는데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태양이 진짜 큰 태양이 온 하늘을 뒤덮을 만큼 그렇게 큰 태양이 하나가 뜨고 있고 하나가 지고 뜨고 지고 총 4개 타이밍이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그 4개가 한 번에 이렇게 딱 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거를 내가 찍어보겠다고. 이거는 정말 진귀한 광경이라고 내가 막 헐이 막 이렇게 림보처럼 뒤로 막 젖혀가지고 막 다 나오게 찍겠다고
그렇게 막 찍는 꿈을 제가 꿨거든요. 뭐 뜨겁지도 않았고 눈부시지도 않았는데 태양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충격 먹은 기억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태양이 지는 꿈을 먼저 검색을 했어요. 태양이 지는 꿈 했는데 이게 태몽이라는 거예요. 임신을 뜻하는 꿈이래요. 태양이 뜨는 꿈을 또 검색을 했죠. 뜨는 꿈을 검색하니까 이거는 행운을 불러오는 길몽이래요. 남편은 아직 안 꿨어요. 엄마는 부엌에 위에 서랍장을 이렇게 열었는데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닌데 무섭게 생긴 좀 무섭다라고 생각했대요. 그 동물을 보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동물이 거기 서랍장에 이렇게 탁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갸우뚱갸우뚱거리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엄마를 쳐다보더래요. 이게 엄마가 되게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꿈을 꿨는데 왠지 그것도 태몽일 것 같고 엄마가 또 한날은 집에 장판을 이렇게 들셨는데 진짜 작은 강아지 뽀수레기들 있죠. 주먹만한 강아지들이 바글바글바글바글 엄마가 너무 귀엽다면서 진짜 많았대요. 장판 밑에. 엄마가 그것도 아마 태몽인 것 같다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임신에 관한 이런 유튜브를 찍을 건데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달라고 제가 스토리를 한번 올렸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몇 개 받아왔는데 어떤 분이 자기도 조리원 지금 고르고 있다고 저보고 조리원 어디 하셨냐고 여쭤보시던데 어디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병원 조리원에서 개인 조리원을 바꿨다고. 아기 안전을 위해서 병원 조리원을 선택했지만 내가 2주 동안 편하게 묵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아기는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다 잘 봐주시잖아요. 조리원이라 하면은. 저는 시설을 좀 많이 봤어요. 개인 조리원이 조금 더 모던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병원 조리원은 아기를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저랑 남편 빼고 양가 어른도 안 되고 지인들도 와도 아기를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모자동실도 안 돼요. 모자동실은 아기를 한 1시간 정도 내 방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건데 그것도 당연히 없고 그냥 엄마는 모유 수유할 때만 아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아볼 수 있고 아빠는 못 안아요. 모유 수유를 안 하니까. 누구나 와서 내 아기를 못 본다는 게 저는 제일 컸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못 보고 시가 식구들도 못 보니까 예약을 변경한 개인 조리원은 양가 어른들이 오거나 지인이나 뭐 이렇게 오면은 아기 면회 시간에만 맞춰서 오면 아기를 보여줄 수 있어요. 개인 조리원 거기도 파파스 데이라고 토요일마다 안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아볼 수 있는 거는 엄마밖에 없어요. 개인 조리원에도. 아기를 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어른들이.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게 좀 저한테 마음을 움직이는데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얘는 언제부터 나왔냐 하시는데 얘가 이제 조금 슬슬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랫배가 좀 나오고 옆구리도 좀 많이 쪘고요. 엉덩이나 허벅지에 살이 조금 붙었어요. 요거는 임신하면은 좀 펑퍼짐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 살이 많이 몰린다고 해요. 저는 이제 바지 사이즈가 잘 안 맞아가지고 바지를 잘 안 입고 있어요. 너무 불편해요. 임신 실감은 언제 하셨나요? 하는데 저는 입덧할 때, 토할 때. 솔직히 꾸꾸가 사람의 형체를 갖추기 전에는 저는 좀 실감을 못했거든요. 그냥 내가 임신했구나. 그냥 임신했다고 하니까, 임신이라고 하니까. 왜냐면 배도 안 나오고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실감을 못했는데 꾸꾸가 손이 생기고 뭐 다리, 손발, 다리 뭐 생기고 팔이 생기고 그걸로 막 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 진짜 사람을 품고 있구나. 인간을 품고 있구나. 내가 실감이 확 났던 것 같아요. 더 귀엽고 꾸꾸가 더 사랑스럽고 태교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 좋은 생각 많이 해야겠다 라고 딱 느꼈던 것 같아요. 둘째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낳는 게 제 로망이자 꿈이에요. 아들 둘만 피하고 싶어요. 아들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교육시키거나 케어하는데도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첫째가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아들이 유하고 순하게 자라지 않을까. 진짜 꾸꾸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임신하면 좋은 점, 나쁜 점은 뭔가요? 좋은 점은 어딜 가나 우리 꾸꾸 얘기. 나 힘들지 않냐 이런 거 먼저 물어봐주고 그냥 임신했다는 자체가 좋아요. 저는 꾸꾸를 가졌다는 자체가. 불편한 점은 술도 못 먹고 제일 불편한 거 버물리를 못 발라요. 버물리를. 모기를 물려도 참아야 해요. 파스도 못 붙이고 안 먹는 버릇을 하다 보니까
이거 먹으면 또 미식거릴 거고 저거 먹으면 미식거릴 거고 해가지고 먹는 양이 줄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입이 짧았었는데 제가 먹다 남긴 거는 막 남편이 먹고 그러니까 남편만 살이 쪄가고 저는 현재 지금 165에 53, 4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임신하고 나니까 이렇게 쪘네요. 튼살크림 바르시나요? 하시는데 전 튼살크림을 사놨거든요? 미리 진작에 사놨어요. 혹시나 언제 틀 줄 모르니까. 쓰기 전에 바르는 게 튼살크림이잖아요? 바디로션도 잘 안 바르기 때문에 너무 귀찮아요. 열심히 바른다고 해서 튼살 안 생기는 사람은 안 생기고 생길 사람은 무조건 생긴다 하더라고요. 저는 배 진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바를 예정입니다. 영양제 거부감.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메가3, 비타민 D, 엽산, 유산균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제 몸에 비타민 D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에 비타민 D가 없대요. 비릿한 거는 오메가3나 엽산이 좀 비릿해요. 오메가3는 하여튼 생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 진짜 비릿하거든요. 근데 그게 입덧 심할 때 먹으면 그 냄새가 확 올라와요. 먹을 때. 엽산에 공복에 엽산을 먹은 날에는 더 입덧이 좀 심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꿨죠. 공복에 유산균을 먹고 엽산 나중에 먹고. 그러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하루가 조금 덜 미식거리는 것 같아요.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 화날 때 안 참아요. 임신하고 나니까 더 못 참겠어요. 물론 광익이랑 싸울 때도 있는데 광익이가 그런 걸 이해해주는 편이에요. 다 참아주고 진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5주부터 요가를 다니기 시작할 건데 요가를 다니면서 좀 화를 다스릴 줄도 알고 좀 저 스스로 좀 침착해지고 차분해지려고 노력을 좀 할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화를 못 참으면 진짜 꾸꾸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봐 남편이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아기를 품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광희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달리 광희가 많이 해주긴 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뭐 분리수거는 기본이고 요리, 제일 고마운 게 요리를 광희가 다 해요. 설거지도 애기가 다 하고 청소, 대청소도 애기가 다 하고. 얼마 전에는 제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막 밖에서 뽀시락뽀시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베란다 창틀, 뭐 창문 창틀 싹 다 자기가 뜨거운 물 부어가면서 커피포트에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그거 막 부어가면서 물티슈랑 못 쓰는 양말 이런 걸로 다 닦고 있는 거예요. 기특하고 웃겨가지고 꾸꾸한테 목소리를 들려주는 태교를 하라고 하길래 자기가 책을 샀더라고요. 혼자 저한테 밤마다 5분씩 읽어주고 있어요. 꾸꾸한테. 정말 임신했을 때 산모의 건강, 산모의 심리, 산모의 마인드 정말 다 남편한테서 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로 남편이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산모의 그런 전체적인 컨디션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좀 Q&A나 제 일상생활 변화, 이런 몸 변화 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그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직 꾸꾸의 성별은 몰라요. 제가 일부러 성별 알기 전에 찍었어요. 다음 거는 이제 성별 알고 나서부터의 그런 생활들을 찍고 싶어가지고 1차 기형아 검사는 저번 주에 끝냈고요. 수명대가 3mm 이상 나오면 약간 다운증후군 이런 병들을 의심할 수 있는데 3mm 이하면은 정말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꾸꾸는 0.8. 저는 마음 놓고 2차 기형아 검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 자, 저기 뭐. 빠빠이.